자,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계속 약속드렸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하겠다고요. 오늘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과 광주. 김민석 후보 86,558표, 57.04%. 청내 후보사만 5,324표, 31.84%. 송영길 후보 11.12%. 전북. 김민석 후보 52,749표, 58.39%. 정청래 후보 37,709표, 34%. 송영길 후보 7.61%. 호남 전체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김민석 57.54%, 정청래 32.65%, 송영길 9.81%. 자, 여러분. 졌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41,234표 차이입니다. 자, 전북에서 22,040표 차이입니다. 호남 전체로 63,274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2개 지역을 다 합친 누적 격차가 얼마였습니까? 3,086표였습니다. 그런데 호남 한 곳에서 63,000표가 벌어졌습니다. 20배가 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숫자를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접전이 아닙니다. 이건 완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저는 3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 이게 산술적으로 무슨 뜻인지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둘,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뭘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그럼에도 남은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산수부터 하겠습니다. 감정 빼고 숫자만 놓겠습니다. 호남 전에는 누적이 이랬습니다. 김민석 95,821표, 정청래 92,735표, 송영길 19,715표. 여기에 호남 표를 더하면요.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139,300여 표를 얻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76,000여 표입니다. 그러면 새 누적은 이렇게 됩니다. 김민석 약 23만 5천 표, 정청래 약 16만 8천 표, 송영길 약 4만 3천 표. 득표율로 환산하면 김민석 후보가 52%대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37%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누적 50%를 넘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호투표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기면 송영길 후보 표의 2순위가 재배분된다. 그 2순위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더 간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1차에서 끝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 계산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먼저 과반을 넘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밤 수도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격차가 약 6만 6천 표입니다.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이 60만 명입니다. 투표율은 서울 45.31, 경기 46.7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표수는 27만에서 28만 표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28만 표에서 6만 6천 표를 뒤집으려면요. 정청래 후보가 24%포인트 차로 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24%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론조사에서 가장 좋게 나온 게 9.6%포인트였습니다. 그 2배 반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개표는 끝까지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수도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확히 계산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개표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
조사에서는 10몇 퍼센트포인트인데 실제 표는 1.48%포인트다. 그러니까 조사에 안 잡히는 층이 있다. 샤이 정청래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떤 조사가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 57.7%를 예측했습니다. 실제 결과가 얼마입니까? 57.54%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거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호남에 관한 한 조사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어긋난 기록을 보고 앞으로도 어긋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숫자가 나온 다음에 기준을 만들면 변명이고 나오기 전에 만들면 분석이다. 그 기준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그 기준대로 채점하겠습니다. 제 기준은 이랬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50%를 넘기면 본인 예측대로 간 것이고 그때는 어렵다고 말하겠다. 넘겼습니다. 57.54%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채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쪽 이야기입니다. 바닥 당심은 압도적이다.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다. 자, 이 두 문장도 오늘 채점됐습니다. 호남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쪽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안 지켜졌다고 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왜 호남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가능성만 말씀드리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국정 안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호남에서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가 79%로 나온 조사가 있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를 흔들 때가 아니라 뒷받침할 때라는 판단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총리 경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셋째, 투표율입니다. 호남 투표율이 35%에서 37%대였습니다. 10명 중 6명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비중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이 있어서 이겼다고만 말하는 건 호남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직접 눌렀습니다. 그분들이 조직에 끌려간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졌으면 졌다고 인정해야지 이겼는데 조직 덕분이라고 깎아내리는 건 그건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온 태도랑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느냐? 산술적으로는 안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두 문장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첫째, 오늘 밤 수도권 개표입니다. 서울과 경기 60만 명 대상, 실제 투표는 28만 표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오전 수원에서 오후 킨텍스에서 연설회가 있었고 오늘 밤 결과가 나옵니다. 둘째, 대의원 14%입니다. 내일 17일 대전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합니다. 셋째, 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어제와 오늘 실시됐고 내일 대전에서 처음 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 14%는 오늘 밤과 어제 결과를 다 보고 찍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는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 대상입니다. 그 층에서 최근 조사들은 대체로 김민석 후보가 앞서거나 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44%가 판을 뒤집을 가능성도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밤을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호남과 조건이 다릅니다. 투표율이 10%포인트 높습니다. 조직이 헐겁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론조사 8개 중 6개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섰습니다.
심지어 김민석 후보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매체의 조사에서도 서울은 9.6%포인트 차로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수도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24%포인트 차로 이겨야 뒤집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밤 그 숫자가 나오면 다시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오늘 밤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에는 벌써 온갖 이야기가 돌 겁니다. 아직 뒤집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거고, 다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숫자만 보십시오. 오늘 밤 수도권 결과와 내일 대전에서 나올 합산 결과, 그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둘째, 이건 좀 더 중요한 부탁입니다. 내일 이후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당원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고발이 여러 건 오갔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남에서 2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를 찍은 호남 당원들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4만 5천 표, 3만 표를 던진 분들은요, 그분들도 우리 당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긴 쪽이 내일 첫날 해야 할 일은 승리 연설이 아닙니다. 철회할 건 철회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쪽이 이겼어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잣대는 양쪽에 대야 잣대가 되니까요. 한쪽에만 대면 그건 잣대가 아니라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것처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만들면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숫자만 읽어드리는 방송을 했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불리한 숫자도 그대로 읽었던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요.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호남에서 10명 중 6명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오늘 결과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당원이 손을 놓았을까요? 그리고 새 지도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 개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제 이야기보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것도 있고 저를 원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골라 읽으면 그건 정말 비겁한 거니까요. 먼저 숫자를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숫자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6만 3천 표라니. 3천 표 얘기만 2주를 들었는데 하루 만에 20배가 벌어지네요. 자,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읽어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샤이 정청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믿고 주변에 다 전화 돌렸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어긋난 기록 몇 개를 보고 앞으로도 어긋날 거라고 말한 건 분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여러분한테 근거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전화 돌리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송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인정했다고요. 전화를 돌린 건 잘못이 아닙니다. 판단 근거를 잘못 드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오늘 방송 켜신 거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다 조용하거나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졌다고 말하는 채널이 여기밖에 없네요. 자, 이건 칭찬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졌을 때 졌다고 말하는 게 특별한 일이 돼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기본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호남에 대해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남이 이럴 줄은 몰랐다. 민주주의 성지라더니 결국 조직이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호남에서 1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눌렀습니다. 그분들이 누구한테 끌려간 사람들입니까? 자기 판단으로 누른 겁니다. 우리가 이길 때는 당심이라고 부르고 질 때는 조직표라고 부르면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저쪽 비판할 때 썼던 논리랑 똑같아집니다. 졌으면 진 겁니다. 그리고 진 쪽이 이긴 쪽 유권자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도 집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 호남 사람입니다. 정청래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밖에서 우리 지역 욕하는 글 보고 더 상처받았습니다. 자, 이분 같은 분이 호남에서 7만 6천 명입니다. 그 7만 6천 명이 지금 2번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결과 때문에, 한 번은 같은 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요. 저는 그게 오늘 제일 마음 아픕니다. 자,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도 더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수도권 남았는데 왜 벌써 졌다고 합니까? 자, 방송하는 사람이 먼저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 지적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2문장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안 끝났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둘 중 하나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24%포인트라는 숫자를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감추고 희망만 드리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수도권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정확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방송 안 끕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저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인데 이 채널 가끔 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고 좀 놀랐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못 하시겠지만 최소한 왜곡은 안 하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고 그건 숨긴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결과입니다. 내일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저는 잘하면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요. 그건 지지 여부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투표율 얘기가 제일 아픕니다. 호남에서 10명 중 6명이 안 했다니. 우리 동네만 해도 당비 내면서 문자 온 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자, 저는 이게 오늘 결과보다 무거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55만 명이 당비를 냅니다. 그런데 대표를 뽑는데 절반이 넘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후보 책임도 아니고 당원 책임도 아닙니다. 이 싸움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전부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고발이 오가고 수사기관까지 들어온 경선을 보면서 손을 놓고 싶어진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끝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 계시면 됩니다. 당원은 대표를 뽑는 사람이지 대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내 뜻대로 안 됐으면 다음에 또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할 일이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잘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많은 정당이 좋은 정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오늘 졌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오히려 정신이 드네요. 자,
저도 그 말이 오늘 제일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 지난주에 이 채널 처음 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죠. 틀린 숫자로 이기면 이긴 다음에 무너진다고. 오늘은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맞는 숫자로 지면 진 다음에도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 내일도 이 채널 보러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맞는 숫자로 지면 진 다음에도 서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늘 제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 결과가 나옵니다. 내일 대전에서 마지막 숫자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그대로요.